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현직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기장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면서도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젊은 표심이 교차하는 예측불허의 격전지인데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4명의 후보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진 부산 기장군. 최근 정강과 일광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평균 연령 40대의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기장군수 선거는 4자 대결 구도가 완성되면서 선거 초반부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총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란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장군의원 출신의 우성빈 후보를 단수 추천해 세력 교체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우 후보는 정관선 조기 착공과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자신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일 잘하는 기장군수 우성빈이 기장군정에 들어가서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발전을 이뤄내는 발전 세력으로서 올곧이 자리하고 싶습니다. 정관선이 얼마 전에 여타 통과되었는데요. 조기 착공시키고 조기 완공시키고 그리고 기장 일광선을 예타 면제까지 추진해서 조기 유치시키는 걸 제 제1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텃밭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기장경찰서장 출신의 정명씨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35년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실무형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24시간 돌봄센터 등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장의 미래와 발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행정을 모르는 초짜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35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느냐 기장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미래에 발전된 기장은 오늘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만들어집니다. 실행력과 추진력을 갖춘 저 정명씨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3지대에서 돌풍을 노리는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는 금융센터장 출신의 이력을 앞세워 실물경제 전문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차별화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기장은 부산의 미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넓은 안목과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군정을 맡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하고요. 정당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실제로 기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권자께서 또 기장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복당 불발에 반발해 삭발 감행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우 후보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군수가 돼 기장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이 지역 주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민들의 행정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역이 발전하려면 행정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권력의 박근혜가 챙기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구역 기장시장이잖아요. 국민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어서 정치 권력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교체론과 국민의힘의 안정적 행정론, 그리고 전문성을 무기로 틈새를 노리는 제3지대와 무소속 후보의 기세까지 기장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일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의 무투표 선거구는 21일 현재 2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48명입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와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최종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일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고 해당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박완수 후보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창원시장 재임 시절 조카가 산하공단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 전환과 승진을 거쳐 경남도 출연기관 본부장까지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처조카에 이어 또 친인척 채용 문제가 터졌다며 공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쓴 것인지 도민 앞에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책임과 반성이 없다며 김 후보가 오는 25일까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의 최근 발언과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경남은 정치적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 청년들은 댓글 조작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도민과 청년의 미래를 정치적 명분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의 관문이자 한때 마산의 심장으로 불리던 창원 합성동 상권이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풍부한 유동 인구는 옛말이 됐고 공실 증가와 투자 위축까지 겹치며 중심 상권마저 활기를 잃고 있는데요. 벼랑 끝 위기감 속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상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쳐 상권 회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합성동 지하 상가입니다.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 411곳 점포 가운데 불이 꺼진 점포만 131곳. 한때 40%까지 치솟았던 공실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30%를 웃돌며 침체의 그늘이 짙습니다. 코로나 때 비하면 지금 유동인구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매출로는 연결이 안 되고요. 아직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대형 프리보리는 회사와 저희 상인회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지하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권을 떠받치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까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대로변 중심가에도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상권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 감소가 꼽힙니다. 지난 2019년 330만 명에 달했던 연간 이용객 수는 지난해 190만 명 수준으로 줄어 5년 사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도 66개에서 47개로 크게 줄면서 유동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상인들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나뉘어 있던 4개 상인회가 최근 힘을 합쳐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주차난과 열악한 보행 환경, 문화 콘텐츠 부족 등 상권 전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공실도 높고 이래서 그걸 갖다 좀 원초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시와 지역단체 의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함께 노력하려고 모였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보행 친화형 테마거리 조성과 통합 마케팅, 전담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침체 속에 각자 도생 대신 연대와 협력을 선택한 합성동 상인들. 이들의 절박한 승부수가 침체된 마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21일 저녁 10시 15분쯤 경남 진주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9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0평 규모의 폐차장 건물 한 동과 폐차 20대가량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인근 주민이 폐차장 건물 내에서 화염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해 부산 중소기업의 중동 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통계 시스템과 중동 전쟁 피해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중동 전쟁 이후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 지역 수출은 3월 기준 1,254만 8천 달러로 전년보다 57.2% 감소했습니다. 5월 19일 기준 부산 중기청 피해 신고센터의 접수 건수는 54건으로 운송 차질 28건, 계약 취소 또는 보류 23건, 물류비 증가 1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중기청은 추경으로 마련된 정책금융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지원 수단을 공유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다가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가 올 때마다 봄비치고는 강한 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연휴 날씨는 어떨지, 또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기상 특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김정훈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30도를 웃돋는 여름이었다가 이 비가 내린 뒤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이 비도 강하게 내렸는데요. 이 부산 경남의 극심한 날씨 변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 20일 이전에는 고기압의 영향과 햇볕으로 인한 지면 가열로 인하여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20일과 21일에는 중국에서 다가왔던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주말과 연휴 계획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요. 주말 부산 경남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20일 현재 발표된 예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은 이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새벽과 오전 사이에 부산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요즘 비가 내릴 때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한꺼번에 쏟아지는데요. 이런 강한 비와 강풍 앞으로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인 26일에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기압의 위치나 이동 속도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최신 예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상청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여름 부산 경남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성 순환 발달로 열대온난 기류 유입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일사량이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6월의 경우 평년보다 많겠으며 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8월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따라서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기류 수렴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여름 기온 변화와 비 소식 그리고 날씨 전망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김종훈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사흘 동안의 연휴를 맞았습니다.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장거리도 문제 없다면 강원도 원주는 어떨까요? 지금 원주에는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도 6월 7일까지 열립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깡통 열차에 올라탑니다.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짙은 붉은빛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용숫골 일대에서는 제19회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 양귀비는 물론 40여 종의 다양한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가지고 꽃양귀비 피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땀과 결실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비가 그래도 적절하게 이틀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다시피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간단한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용숫골과 원주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꽃 양귀비밭 곳곳에는 예쁜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햇볕이 강한 날에는 입구에 마련된 이렇게 양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꽃밭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쉼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를 보는 걸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즐기고 갈 수 있고 기분 전환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용숫골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스타마을 20선에 선정돼 홍보 예산 등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한 용숫골 축제가 원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남 거제 지세포진성이 보랏빛 라벤더와 황금빛 금계국으로 물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세포진성은 1441년 조선 세종 23년에 설치된 성곽 문화재로 거제시는 2018년부터 성내 휴경지에 축구장 7배에 달하는 약 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꽃동산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곳은 거제 바다를 내려다보며 성곽 경사지를 따라 핀 꽃들을 감상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5월에서 6월 라벤더와 금계국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버베나와 수국, 가을에는 상사화까지 계절별 꽃 경관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표 미술시장인 아트부산 2026이 21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24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아트부산에는 18개 국가에서 100여 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회화 작품 중심의 구성을 넘어 설치 작품이나 대형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고 관람객들이 체류하며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트부산 측은 작품 거래를 넘어 도시 안에서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이 연결되는 형태로 확장하고자 했다며 부산이 지닌 개방성과 지역 문화, 아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